도로공사의 예를 들은 것 같이 도로공사 작업할 때는 이 발주자를 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그 전에는 국제법이 생기기 전에는 도로공사도 현장에 가서 현장한테 야 그래서 언제까지 공정률에 언제까지 작업 계획서 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간섭을 하면은 발주자가 아닌 도급으로 본다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공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시는 안 해. 왜? 간섭으로 본다. 지배를 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배라고 지배 운영 관리라고 그래 봐야 돼. 왜냐면 천부가 이 발주한 공사 내에서 천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발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금도는 보급이라고 그래요. 보급. 하청 개념으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그 문제를 굉장히 다르게 봤습니다. 그건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걸 아마 여기에 발주하고 있는 관계를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발주 개념을 봤을 때 여기도 실제 50억이 넘거든요. 그런 주변의 처벌법에 관계없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50억이 넘고 공사를 2020년 1월 16일 이후로 발주한 공사는 계획,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해. 누가요? 발주자. 그리고 3개월 이내마다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이 공사 안전보건대장으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3개월 한 번씩 발주자가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확인해서 미흡하다 하면은 뭔가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천부가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체 공사 같이 되잖아요. 자체 공사에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금도가 하는 공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3개월 이내마다 산업안전 지도사나 이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게 돼 있고 안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되는 돼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걸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거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 지금 한 10여 번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 왜냐면 올해는 특별히 점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조정자 얘기를 했죠. 조정자는 뭔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제가 2000년 화재 사고를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은 장소에 금도, 천도, 또 뭐 설비 있고 소방 있고 전기 있죠. 그 업체가 동시에 작업을 하다 보면 서로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피통을 치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자를 반드시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조정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 각 공사들 작업의 훈련된 작업이 뭐냐. 그리고 위험이 뭔가. 그러니까 위험이 뭐냐. 뭔가를 또 파악하고 아까 시기 내용 이걸 조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아까 했던 천도, 뭐 전기, 금도, 누구누구는 이런 작업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하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할 사람이 안전보건 조정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임 감리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느냐? 아까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만약에 천부에서 저울에 서분하다 하면은 금도도, 전기도, 통신도, 소방도 어때요? 다 작업 중이죠. 여기 왔는데 천부에서 난 사고 거기만 안전조치 하면은 작업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내도 작업에서 한 현장에서 만약에 사고 발생하면 전부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개선되기 전에 절대 작업을 해제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간의 부장으로서 강연직으로 회계위원회 강연직으로 항상 참석을 합니다. 제가 그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든 여기는 다 각자가 해야 할 안전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사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공사 중지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보통은 한 35일 정도 걸립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조정을 해서 재개를 하려면 각각의 현장을 다 진단 명령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만 한다, 내 것만 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사고에 젖어 있는 거죠.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 해제할 때도 천국과 그거 난간이 없어서 추락서 나왔으니까 난로만 해체 제대로 설치해? 이렇게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 일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형태의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서 같은 거 다 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정자 역할을 했는지 안 된 부분 대장을 제대로 했는지 그 다음에 3개월 한 번씩 확인했는지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함으로 인해서 위험이 증가한다면 절대 단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공기 연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 변경이나 어떤 이런 자연 재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작업 중에 겁지 동바리에서 굉장히 일반 파이프 서포트인데 파이프 서포트로 하다 보면 분기재가 낮을 것 같으니까 제가 시스템 동바리를 해야 되겠는데 시스템 동바리로 설계 변경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청도 마찬가지지만 협력업체, 관계 수급인도 내가 불안해서 못하겠다 원청에다 요청하면 원청 또한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5m 이상 하는 것은 지금은 당연히 시스템 동관리로 설치를 하지만 그 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이프 서포트 각재, 파이프 서포트 2단 동관리 전체 제한 60% 거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포트를 V5, V6로 하려면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V4짜리를 넣고 각재하려고 하다가 거의 분리사고가 많이 나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 현장도 비슷하게 하나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안전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투자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그것이 그냥 비용으로 날아가는 돈이라는 것은 벌써 10년, 1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주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조금 말씀드렸는데 발주자 직영공사와 시공 발주자가 엄연히 있고 시공사에다가 모든 책임을 공사를 전부 일임하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인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발주와 시공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불편하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애매해요. 그건 제가 봐도 애매한데 근로자 또한 제가 현장에 점검하다 보니까 이분이 천도 근로자예요. 이분이 근로 근로자예요. 우리 저 이사님한테 몇 번 질문했어요. 그럼 제가 지적을 하면 천도 근로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현장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모습으로 표기한다든가 안전부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진짜 이런 작업이 부득이하게 동시작업을 해야 할 때는 첨부와 금도가 동시에 나와서 관리 감독자의 어떤 작업을 주의한다든가 아까 작업 조정대가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게 안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사고 나면 내 거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시겠지만 이제 발주자에 개념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데에서 이제 발주와 이제 시공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다루기 때문에 발주자에 대한 역할을 제가 앞에서 쭉 언급해 드린 것 같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시에 작업한 사례를 보시면 이제 잠깐 이 작업한 제가 2000 얘기를 잠깐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서로 누구 근로자인지 모르고 뭐 작업을 해야 되는 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고 오다 보니까 각자 자기 역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접 작업하는데 밑에서 단열재 작업하고 그럼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작업의 순서와 업무 분장을 누가 확인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자 지휘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PTW라고 커미트 워크라고 합니다. 작업 허가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대재철소. 작업의 위험함을 작업을 시키지 말라는 게 작업 허가서예요. 확실하게 보고 완벽하게 교육부터 보고부터 안전조치가 되지 않으면 작업을 시키지 말라. 그게 작업 허가서예요. 그게 PTW인데 그것을 대기업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도자
작업부터 뭐 밀폐구, 뭐 화기 작업, 뭐 중량물 추급 작업, 장비, 뭐 특히나 남이 항타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할 때는 관리 감독자가 회사가 정확하게 위험이 없다라고 확인됐을 때만 작업을 해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지 않고 작업해 이거 아니고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오케이 됐을 때 소장님이 그래 작업해. 그렇게 해야 그런 절차가 하지 않으면 또 저희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발주자가 해야 할 역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걸 이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걸 충실하게 좀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쉼없이 2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저분이 상무님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기회가 온다면 또 와서 일단 뭐 저한테 컨설팅을 맡겨서 저는 뭐 지금 대전에 살고 있지만 지금 제가 원래 조선도 현대아파트 살았어요. 대일아파트. 제일 고등학교 있잖아요.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 살다가 이사간 지 23년 됐는데 여기 오면은 편안합니다. 이제 고향, 원래 제가 전북 익산 왕국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신흥고도 나오고 전북대 나오는데 하여튼 항상 고향 같고 그래서 항상 이게 전화부에서 사고 나면 항상 봅니다, 제가. 그러면 좀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여러분들 계속 컨트롤을 해야 되고 정보도 부담도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현장이 한 건의 상황사고 없이 잘 안전하게 또 이 현장 또 다음 현장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발전하기를 항상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 좀 받겠습니다. 많은 내용 못 봤고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질문해 주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대답해 주시죠. 전문님. 궁금한 게 아까 발주자하고 발주자라 하면 그냥 첨보 BS가 되고 건설자 도급자라 하면 근로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자가 직발주 했는데 전문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재돼서 지금 저희가 현장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보에서 저희가 현장의 안전 페트롤은 우리가 근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우리 근로업체 소속만 위험성 평가를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게 맞거든요, 이 현장에서. 그럼 이거를 근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첨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먼저 근로에서 제한하는 공정에서 사고하는 근로가 그 업체도 중대재해법에 걸리고 원청인 우리도 걸리는데 첨보에서 직발주한 그 업체에서 사고가 근로하고 무관하게 났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거는 어떻게 근로에서 어떻게 되고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외도만 선수 대표 지원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재 작업에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첨부에서 직발전 공사업체가 있고 또 첨부에서 발표한 근로가 있습니다. 혼재 작업은 위험성 평가는 누가 주관돼서 해야 되냐면 아까 이영수 대표님 말씀한 대로 안전보건조정대가 주관돼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컨트롤타운이니까. 안전보건조정대를 누가 하는 건데? 발주자. 첨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산업안전보호 명령제에 있어요.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 그걸 동의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좀더 말고 다른 회사 이름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삼성 소속 근로자가 문의를 한대 그때 볼 때 근로 현장소에 볼 때 위험해. 하지 마. 그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 어디 나한테 상관해? 그거 아니까. 그래서 발주자가 안전보건준비를 선임해서 시대에서 발주자가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사고가 나니까 엄청 크게 사고가 났었으니까 방금 소개를 들고 2000년도에 사고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안전보호조치와 위험성평가에 중심이 돼서 하셔야 된다. 두 번째, 현재 작업 삼성 소속 근로자하고 검도 혼재가 적었는데 삼성 근로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누구 물으시냐? 산업법하고 국정법하고 업무상과 식사법 틀어나가는 보면은 삼성 근로자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물론 밀착 삼성 산업부에서 보면은 삼성 현장 소장이 걸책임자 책임지고 또 근로 현장 사람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 사고 원인이 금대적 관련은 먼저 장비가 나게 있고 예를 들어 이동식 고선에서 가운데가 쳐서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주체가 금대자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삼성 현장상 무조건 입장돼 있어요. 내일 소속을 해야 어쨌든 포함했습니다. 그게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국정법이 경영 책임이 나왔습니다. 국정법 아까 실제로 사고 나면은 노동부에서 요거 소리가 9시간이에요. 9시간. 경영 책임자의 경영자 책임자가 따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 경영 책임자는 무조건 그렇게 되고요. 금도가 됐습니다. 왜? 장비의 금융 관련은 장비 가입하면 가해자로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혼재 작업에서 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발주자, 거기 혼재 작업을 시공사들 전부 일체가 돼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거기에 부동자의 어떤 실대로 움직이는 일상을 하는 안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발주자 책임을 쭉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 현장에 있습니다. 제 느낌에. 그리고 우리 이영구 대표님 총액 가장에 현안도 됐어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현장에 있었거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가격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안전보건공단을 해가지고 이 사안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전 지금 군도의 어떠한 시설이나 이걸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군도와 무관하게 사망했다는 때에는 그때는 소속 피해자 소속 회사의 산업법상은 현장 수락이 될 것이고요. 국정법상은 소속 회사의 경영 책임져야 됩니다. 네. 그때는 노동부에서 원인 사업 중에 피해사 장로 저기가 그거에 집에 관련 누가 하고 있냐 따라서. 그런데 전혀 피해사나 장로 정리돼서 집에 관련 그거는 책임을 수 없습니다. 저희 현장 같으면은 지금 건축을 금도에서 시공을 했어요. 시공사업을. 그러니까는 건축물을 져가지고 1층 건축물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축물 안에서 배관공사를 해요. 그럼 플로를 깔아놓고 그 배관공사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기계를 독자가 설치를 했어요. 그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서 추락사를 했어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의하고 하는 것은 건축물 자체에 플로 해놓고 계단 해놓고 안전 나가는 해놓고 다 해놓고는 예를 들어 금도에서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 에리어에 들어가서 독장을 설치하고 배관 운전을 하는 것은 첨보에서 직발주에서 한 업체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하다 사고가 나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와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본인이 중에 조금 얘기했는데 떨어져서 사망 근로자는 첨부에서 직발전 소속 근로자지 않습니까? 밀타면 무조건 그 소속 회사는 현장 수당과 경영 책임자는 이쪽에 책임지는 것이고요.
유도학과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근데 모든 사고의 첫째 책임질 사람은 그 소속 피해자의 소속 회사 소장 책임자라든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개구부를 근무에서 잘 설치했어요. 근데 설비가 입상관을 설치하기 뜯었어요. 뜯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금도 책임이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그게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게 혼이든 업체가 와서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개구부가 없었어요. 안간도 없었어요. 와서 그러려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조금 잡히겠죠. 누가 명확한 책임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때요?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든 살기를 잘하든 아내들을 매라고 하든 어쨌든 죽으면 누구 책임이죠? 안전보건 총괄 책임이에요. 근데 중대재해 처음은 어때요? 해야 할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불안전 행동이 있었다. 절대 처벌 안 받아요. 교육 책임자가. 중대법은 사망사고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이 경영 책임자가 해야 할 역할을 안 해서 누가 봐도 사고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요. 근데 누가 봐도 경영 책임자가 현장에다가 시설 투자 다 하게 하고 또 덮개 설치가 맞는데 내라 근데 그러다가 누가 봐도 저 불안전 행동이라고 명확하다 하면 절대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사안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쌍용기계를 시스템기계를 설치해놨는데 그 돌을 붙이는 업체가 내가 골조작업 할 때 시스템기계로 해가지고 벽이 잘 해놨어요. 잘 해놓고 잘하고 우리는 끝나봤어. 근데 돌 붙이는 그게 천구에서 별도 발주했어. 그래 돌 붙이고 작업할 때 벽이 뜯었어. 그럼 공개대학원에서 뜯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천구 책임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내가 했는데 뭐 죽으면 나한테 책임을 물까? 그렇게 노동부나 안전공단에서 그렇게 무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없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든 작업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든 간에 천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냥 천보가 아까 발주자같이 노동사같이 그냥 돈만 주고 네가 다 하고 나서 나한테 줘. 그럴 때는 발주자한테 책임을 물 수가 없어요. 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롱사는 사고 나면요. 아예 그러니까 지시가 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반사범 같이 보이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건 천보가 같이 잡고 오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천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정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사고 나면요. 천보 책임 아니야. 금도 책임 아니야. 이거 안 따지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조정자 역할을 발주자로서의 여기에 허니에드 작업을 제일 예방하기 위해서 각자 시기, 작업 방법, 시설, 어떤 업무 분장, 또 미리 사전 공지 이런 것을 누가 봐도 첨부하는 발주자가 역할을 잘 했다라고 보고 각자가 해야 할 역할에서 금두가 해야 할 시설이나 이거 안 했다 했을 때 금두를 묻는 거지 누가 봐도 이건 조정이 잘못됐다. 아니 금도가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정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럼 불러오면 죽었다. 그럼 누구가 얘기할 역할이라고 하겠어요? 발주자 역할, 조정자 역할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이해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재조사한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아요. 제가 720년째도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주지방 법원에 가서 2번 들어왔어요. 제가 판사 앞에서 이거 떼놓고 서서 설명하고 있어요. 판사가 아니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세요. 아니 판사님 그거 잘못 보시